변함없어 어제처럼 너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어 지웠다 썼다 망설일 때. 자, 여러분 10분 쉬셨을까요? 쉬는 시간은 언제나 달콤하죠? 충분히 좀 휴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챕트 빨리 달려볼까요? 네, 이제 자원봉사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절차적인 거, 그 자원봉사의 의미, 자원봉사를 하면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회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까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자원봉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야겠다는 그 소중한 마음을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물리적인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도 있으시면 안 되죠. 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그 순간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봉이의 일기. 오늘은 자원봉사하러 장애인 시설에 갔다. 그 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게임도 해주고 산책도 시켜주었다. 오늘은 정말 보람있는 하루였다. 멋지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뿌듯한 하루였다고 이렇게 일기까지 남겼어요. 그런데 요 자원봉사의 대상이었던 장애인 친구도 그 같은 날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일기도 우리 살짝 볼까요? 장애인의 일기. 오늘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찾아왔다. 그들은 나보고 게임하자고 졸라댔고 내키지도 않은 산책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돌아갔다. 난 오늘 자원봉사자와 놀아주었다. 짜증나는 하루였다. 짜증났대. 이러면 자원봉사를 한 사람도 자원봉사의 대상이었던 사람도 둘 다 아픔이죠. 불편함이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나의 좋은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자원봉사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배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장애인 시설을 찾아갔을 경우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어떤 장애인들의 시설인지를 한번 보시고 가셔야 되죠. 미리 조금 알아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들의 장애인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시면 더 힘들어요. 자, 우리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시설이든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든 장애인을 만났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죠? 그럴 때 우리 배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들었어요.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쵸? 내가 보니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했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장애인이 네, 도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여러분 뭘 하실 거예요? 몸이 먼저 움직이신다고요? 그럼요. 여러분의 그 착한 마음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가시면 안 되고 또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을 만나셨다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가는데 길 안내가 필요합니다. 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손을 자꾸 끌고 가신다든지 팔을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내 발 한 발짝 앞에 계단이 있는지 턱이 있는지 아니면 보도블록은 평평한 길인지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인지 알 수 없잖아요. 얼마나 한 발짝 디디는 게 무서운 일인데요. 게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해코지 할 사람인지 우리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 제발, 그러니 제발 손이 먼저 하시거나 신체적인 접촉 먼저 하지 말아주세요. 되게 놀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싫어요 뭐 이렇게 거절할 수도 없어. 속으로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 제발 물어보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서 있는 방향에서 직진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방향만 알려달라고 하실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딜 가야 되는데 길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선생님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한 발짝 앞에 가시면 제가 여러분의 뭐 팔꿈치를 잡아도 될까요? 옷깃을 잡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잡고 갈게요. 내지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도움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그 방법대로 도와주시면 돼요. 휠체어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턱을 들어주셔야 된다든지 앞을 올려주셔야 된다든지 이렇게 방법들이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는 그 좋은 마음이 긍정적인 효과로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받으시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셔야지 서로에게 좋은 거죠. 그쵸?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의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잘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자에서 또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우리 또래 내지는 우리보다 동생들, 후배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경우들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 좀 참으면 되지 그러지 말아주세요. 난 어차피 자원봉사하러 왔으니까 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면 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듦을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센터에 자원봉사로 나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은지 계속 팔짝팔짝 뛰자고 해요. 형 같이 뛰어요. 언니 같이 뛰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나는 체력이 딸리잖아. 계속 뛰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러 여기에 갔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학습 지도를 도와주러 간 건지 아니면 놀이 시간을 보내려 간 건지 아니면은 그 아이랑 정서적인 상담 활동을 하러 갔는지 이런 것들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활동하겠다고 계획했던 바 그대로 실행을 하시는 것이 맞고 그렇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몸에 기대거나 아니면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 나 혼자만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절하셔 안 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잠깐만 있어봐 하시고 그 지역 아동센터의 관리자 혹은 사회복지사 선생님 도움을 주실 수 있을 만한 어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여기 수학을 가르쳐 주러 왔는데 이 아이는 놀기를 원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놀이를 해도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죠. 물어보시고 활동하시고 또 몸으로 부대끼는 거 너무 힘들다. 아니면 심지어 금전적인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나만 해주고 말지 이 시간만 내가 이 불편함을 모면하면 되지가 아니라 안 됨을 거절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안 돼. 나 오늘 너랑 공부하러 왔어.
그리고 나한테 너무 기대지 말아줘.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 아이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 좀 부담스럽다. 말 꺼내기가 힘들다 하면 도움을 주실 만한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말씀 꼭 해주세요. 아셨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을 그냥 나는 여기 다시 안 오면 그만이지 하고 가지 마시고 불편했던 상황들도 잘 알려주세요. 활동 평가서 이런 것들 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원봉사는 여러분은 한번 가시겠지만 그 기간에 계속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시겠죠. 다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 때 개선할 방법 내지는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속으로 사귀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잘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마음의 온도를 채워준다고? 우리도 해볼까? 쟤나 만하지. 난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고. 뭐야,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데? 크크크크, 시베리아네, 시베리아. 안 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내 마음은 뜨거운 아프리카라고. 비켜봐, 나도 재보게. 여긴 춥다 내 마음이 이렇게 추웠구나. 세대별로 마음의 온도를 채워본 결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영하 17도로 가장 추위를 느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모든 세대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권이라는 점입니다. 한겨울 추위보다 더 추운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1987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의 학생들은 돈을 받는 노동을 했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활동을 마친 후 학생들의 체내 면역 기능을 검사했는데요. 그 결과 무료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에게 마더 테레사 수녀의 활동 영상을 보여준 뒤 면역 항체 수치를 확인했는데요. 이 또한 면역 항체 수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죠. 오야, 봉사활동만 하면 약도 주사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럼 약 사는 의사는 뭐 먹고 살아? 남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되면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요. 검은 수녀복 대신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여성들이 입는 흰색 사리를 입었죠. 빈자의 성녀로 추앙받았던 그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남을 돕고 난 후에 느끼는 뿌듯함이나 흐뭇함과 같은 심리적 포만감 상태는 꽤 긴 시간 지속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미국의 내과 의사 앨런 룩스는 헬퍼스 하이라고 불렀죠. 남을 도우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마음이 추울 때는 일단 주위를 둘러보세요. 쟤나 만하지. 난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고. 크크크크, 시베리아네, 시베리아. 세대별로 마음의 온도를 채워본 결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영하 17도로 가장 추위를 느꼈는데요. 뭐야, 봉사활동만 하면 약도 주사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럼
약사나가서는 뭐 먹고 살아? 마음이 추울 때는 일단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니었네. 나한테 나비 효과, 부메랑 효과, 마더 테레사 효과 이런 식의 심리적인 보상, 신체적인 보상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고 집을 나서셨으면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때까지 내 몸도 마음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한 번만 하시는 것도 아닐 거고 계속 이어져 나가셔야 되고 그 행복감, 충만감, 왠지 사회에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나도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있어. 내 몫의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자원봉사를 오래 하셔야 되겠죠. 꾸준히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장시간 자원봉사는 어떤 것인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셨고, 태안의 사례를 들어서 보셨고,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원봉사 1365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실적 확인하고 나이스 연계하는 것까지도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좀 자신감을 얻으셨을까요? 그렇구나. 나 자원봉사 할 만한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 생기셨을까요? 네. 여러분, 자원봉사 힘들지 않아요. 나 혼자 달랑 가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기도 하고, 여럿이서 다 어울려서 또 이렇게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2365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도 따뜻하게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곧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훨씬 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시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 평가서 작성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